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시멘트와 철강 등 일부 업종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1,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르면 내일부터 조선업의 물류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남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두 후보의 득표차보다 7배가 더 많았습니다.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나흘 동안 이어진 밀양 산불은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더미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나무더미는 밀양 산림에만 20만여 개 더 쌓여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개발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된 부품까지 국산화 사업 과제에 포함해 약 75억 원을 부당 지원받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시 뉴스는 화물연대 파업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파업 이틀째가 되면서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안전운임제의 계속 시행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면 운임의 즉각적인 인하로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제도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운행이 제한되면서 물류 차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단양과 제천, 영월과 옥계 지역 시멘트 공장에서 출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파업 첫날인 어제 시멘트 출하량은 15,000여 톤으로 평소 대비 10% 이하로 감소했고 하루 매출 손실액은 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시멘트협회는 추산했습니다. 철강업계는 어제 하루만 7만 5천 톤의 출하가 지연됐고 타이어 업계도 수출 물량을 중심으로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내 완성차 공장에 대한 운송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이트진로 소주의 운송이 차질을 빚자 편의점 업계 상당수는 하이트진로 소주의 발주 수량을 점포별로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경찰과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서 노조원 1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 2명, 광주와 거제에서 각각 1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체 화물연대 조합원의 34%인 7,500명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현재 전국 12개 항만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전국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신항의 물동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실상 항만을 오가는 컨테이너 화물 수송이 중단됐는데요. 하루 이틀이 더 지나면 물류 차질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시행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 지 이틀째. 항만 입구를 오가는 컨테이너 화물차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파업 이튿날 오전에 집계된 부산 수출입 화물과 환적 화물 등 전체 반출입 화물은 7,900여 개, 평소 처리량의 26% 수준입니다. 사실상 화물 수송이 중단돼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소 70%를 보이던 부산 항만의 장치율은 파업 첫날 73.4%로 높아졌고 이튿날에는 74.5%로 상승했습니다. 파업 돌입 전에 상당수의 화물을 미리 처리했지만 항만업계에서는 파업 사나흘쯤 한계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문제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 전담팀을 꾸려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간다면서도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화주는 물류비 상승을 이야기하는 등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라며 안전운임제 시행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돼서 여기에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산 화물연대는 주요 항만 출입구에서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부산항 화물 수송의 80% 정도가 멈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경남에서는 1,500여 명이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기자재 운송조합원의 90%인 3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이르면 내일부터 조선기자재 물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경찰은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거제 삼성중공업 후문에서 음식물 수거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차량 유리를 부순 50대 조합원 1명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고 특히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지난 5일. 탄도미사일 8발 발사를 포함해 모두 18차례에 달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북한의 이 같은 무력 도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당정과 대통령실이 함께 협의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선 북한이 코로나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는 건 무모한 도박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미상 발사체라는 회개한 말로 북한을 비유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군은 당당히 대응했습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북한의 도발 시 회의만 하고 조처를 하지 않은 지난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무력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그리고 임기 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우리 군의 정신전력이 해이해졌다는 진단에 이어 정신전력 강화 방안과 북한의 주적 개념 관련 논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한미일 3국의 외교 차관이 만나 북한 핵 위협에 맞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국은 한반도 문제 외에도 공급망 안정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우려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 차관이 만났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불법적 도발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적극 활용하거나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활성화 등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협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확장 억제 등 연합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일 차관들은 언론 발표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3국 공동성명과 셔먼 부장관 발언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거론돼 차이를 보였습니다. 3국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또 경제와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중 패권 다툼이 치열한 아세안과 태평양 섬나라들과도 협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Working together to build a safer, more secure, and more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는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회의체로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모리 차관은 어제 한국에 입국한 거로 전해졌는데 일본 외무성 관료직 중 가장 높은 자리인 사무차관이 방한한 건 2017년 10월 이후 4년 7개월여 만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초접전을 벌인 도교육감 선거는 0.47%포인트, 불과 6,700여 표 차이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경남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두 후보의 득표차보다 7배가 많은 4만 8천 표가 넘는데요. 한 해 경남 교육 예산 6조 원을 집행하는 교육감 선출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불과 6,700여 표차로 신승했습니다. 경남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4만 8천여 표,
경남지사 선거 무효표보다 17,000여 표가 더 많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잘 모르는 데다 변별력 있는 공약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이 뭘 하는지, 교육감이 우리 그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이념성으로 쫓아가 가지고 당선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겨나죠. 한 해 예산 6조 원을 집행하고 경남의 학생 42만 명에 교직원 4만 7천여 명의 수장을 선출하기에는 허술한 구조라는 지적이 선거가 치러지는 4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에서부터 선거를 아예 폐지하고 임명제로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를 묶는 동반 출마 제도와 기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교육부지사를 두는 방안은 교육자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당 공천을 한다든지 런닝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명제를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정치화되는 문제가 더 크다. 조금씩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교육청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유권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교육감이 집행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일반인한테도 평생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청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낸다라면 관심 속에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수 있지 않나. 교육감 선출 방식은 지난 70년 동안 임명제에서 간선제, 복합 간선제 등 4차례의 변화를 거쳐 2006년 현재의 직선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이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은 도청 업무와 중복되는 점이 많다며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경상남도에 주문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인수팀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항공우주청 설립과 남부내륙철도 건설도 중앙부처와 협의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인과 홍태용 김해시장 당선인이 각각 오늘부터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시정 인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창원시 인수위원회는 기획조정과 산업경제, 사회복지 등 6개 분과 위원 15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조영파 전 창원시 제2부시장입니다. 김해시 인수위원회는 행정복지와 산업경제, 도시건설 등 4개 분과 15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김재원 신라대 항공대학장이 맡았습니다. KBS의 장수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을 34년간 이끌어온 영원한 현역 국민 MC 송혜 씨가 95살의 일기를 끝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1988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일요일의 남자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송혜 씨. 95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 중인 점을 인정받아 최근 세계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여러분들 하늘을 찌를 듯한 기분이다 그러는데 초월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워낙 고령이었던 탓에 올해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했고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34년 동안 이끌어온 KBS 장수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 하차를 진지하게 고민해왔습니다. 최근 2년여 만에 재개된 전국 노래자랑 현장 녹화에도 불참한 송혜 씨가 오늘 자택에서 향년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 씨는 1927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6.25 전쟁 당시 혈혈단신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다 해자를 예명으로 삼아 1955년 가수 활동을 시작했고 1988년 인생의 전부가 된 KBS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맡습니다. 특유의 입담에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34년 동안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했고 지구 반대편 파라과이부터 평양 모란봉 공원까지 세계 각지를 돌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너무 크게 안녕하세요.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 역정이 책과 영화,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제2의 고향 대구에는 기념관까지 지어졌을 만큼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은 원로 방송인 송혜 씨. 전국 노래자랑은 그야말로 우리 노래를 하고 싶고 여러분과 만나고 싶고 우리는 경쟁 없이 결론이 나온다 하는 다정함이 있습니다. 장례는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10일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지난주 나흘 만에 꺼진 밀양 산불은 축구장 천여 개 면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불 끄기가 유독 어려웠던 원인 중 하나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더미였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려 훈증한 소나무 더미는 6달이 지나면 파쇄를 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산 곳곳에 방치돼 있다가 이번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마가 할퀴고 간 경남 밀양의 한 야산 자락입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나무들 사이로 짙은 녹색 천막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잘라내 천막으로 밀봉한 뒤 약품을 넣어 재선충을 제거하는 훈증 나무더미입니다. 훈증한 나무더미가 쌓여있던 곳입니다. 불이 옮겨 붙으면서 겉을 덮고 있던 천막은 녹아내렸고 안에 있던 나무도 완전히 탔습니다. 천막한 나무 토막들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로 산불 진화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피해목을 베어서 쌓아둔 훈증더미가 일부 산재되어 있고 진화가 늦었습니다. 가로 1m, 세로 2m 크기의 훈증 더미들은 불이 난 부북면 일대에만 500여 개, 밀양시 전체 20만여 개로 추정됩니다. 불타면 그게 완전히 부서지게 가스통 터지는 것 같이. 산림청 방제 지침에는 훈증 뒤 6달이 지난 나무 더미는 자치단체가 파쇄하거나 매몰에 제거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밀양시의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예산은 해마다 국비를 포함해 25억 원 안팎, 모두 소나무 방제 작업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훈증 더미 제거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제도 지금 아주 부족한 예산으로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에서는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2020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재선충 관리를 하고 있는 산림청. 지자체별로는 그 현황이 정확히는 문의를 해서 다시 저희가 취합해서 받아야 돼요, 자료를. 전국에 얼마나 많은 훈증 더미가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달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기약 없이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하만 마리산 고분군에서 지난해 발굴된 5세기 중국 남북조 시대 최고급 청자. 중국 역사서에 가라왕 하지 관련 기록을 뒷받침합니다. 가야가 중국과 직접 관계를 맺었던 흔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오는 19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릴 예정이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연기됐습니다. 10년 동안 경남과 경북, 전남 7개 시군이 추진한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는데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겁니다. 언제 종회가 다시 개최될지 여부를 기다리는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유네스코의 입장은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한 경남의 각종 행사도 미뤄졌습니다. 등재에 맞춰 관광과 인프라 구축, 보전 관리 등 3,100억 원 규모의 70여 개 사업도 발굴했지만 본격적인 추진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시군은 올해 등재가 어려워진 만큼 세계유산 등재를 지역 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더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등재 자체로서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이런 발전으로 또 이어나갈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 지정이 점쳐지는 가야 고분군. 등재가 결정될 날을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 조치가 모두 없어지고 항공편 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국내에도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치료제인 이부실드가 공급됩니다. 윤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35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4명,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7일간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에 적용했던 항공편수 제한 등도 풀립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시간당 40대까지 회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에 적용했던 야간 항공기 운항 중단 조치 등 항공시간 제한도 사라집니다. 다만 신규 변이 확산 예방을 위한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치료제인 이부실드의 국내 공급을 위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혈액암 환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실드는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예방접종을 보완하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없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투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본인 부담 없이 투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제약사와의 공급 계약을 마치는 대로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급 규모는 투약이 필요한 대상 환자를 고려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만 회분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 바로 경남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마약성 의약품 병력 확인, 특정 연령대 처방 금지 시급이라는 기사인데요. 기획기사인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경남의 마약 범죄 실태를 알린 경남신문의 박준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남의 마약 범죄 실태부터 전해주시죠. 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마약 사범 검거 건수는 2019년 620명, 2020년 697명, 2021년 4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검거 건수는 줄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마약 위험 사회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마약 사범의 검거 건수는 줄었지만 대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나이가 더 어려졌다는 대목이 있던데 좀 다소 충격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9년에는 도내 10대 마약 사범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2021년에는 100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부산 경남에 소재한 병의원 약국에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10대 피의자 56명을 검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투약 장소가 공원과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 파장이 컸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어떻게 마약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건가요? 마약 유통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NS 발달로 마약 유통이 쉬워져 젊은 연령대도 마약 중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찾아가 통증을 호소하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 기자님, 마약 중독자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셨던데요. 마약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약 예방 교육 부재와 재활시설 부족을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약 중독은 끊기가 힘들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예방 교육,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재활시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후속 기사도 준비 중이시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마약 퇴치 운동본부의 학교 현장 교육 동행 취재와 해결책에 관한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네, 다음 기사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신문의 박준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언론사 기사 보시죠. 먼저 경남도민일보 보겠습니다. 50년 나눔 샘물, 진주 남성당 한약방 폐업이라는 기사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헌신해온 전 남성문화재단 김장하 이사장이 50년 동안 운영해온 진주 남성당 한약방의 문을 닫는다는 내용인데요. 이 폐업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역 인사들 속에 서 있는 바로 이 가운데 계신 분이
78살이 되시는 김장하 선생입니다. 이 김장하 선생은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모은 100억 원으로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세워 국가에 헌납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다음 뉴스 사천 보겠습니다. 끝까지 쫓는다. 음주운전 개석거라. 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1년 동안 2차례나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 사고를 막은 한 시민을 취재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등버스의 기사인 한결애 씨입니다. 한 씨는 좀 겁이 났지만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만큼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표창장 받는 사진도 있네요. 끝으로 한산신문 보겠습니다. 문 닫은 조선소가 구석구석 미술품으로 공간의 품격을 높인다라는 기사인데요. 신화SB의 옛 사옥을 고쳐서 만든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의 전시 공간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건물 복도와 또 라운지 곳곳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의 소장품과 현대미술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기사인데요. 이렇게 통영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또 폐조선소를 재탄생시킨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의 변화를 보면서 도시재생에 힘을 느낀다라는 관람객들의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 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산화 개발이 불필요한 무기부품을 국산화 사업과제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금 75억 원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1997년 개발된 국산 방공 유도 무기 천마입니다. 고도 5km, 거리 20km 안에 표적을 탐지 추적하다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요격합니다. 항공기 저공 침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천마의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이 낭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2020년 9월 국산화 개발에서 제외하라고 통보한 천마 핵심 부품 5개를 국방기술품질원 부설연구소 직원 A씨가 부품개발업체 요청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 결과 해당 부품들은 국산화 사업 과제로 승인받았고 정부 지원금 7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감사원은 개발 이후에도 군 수요가 없어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직원 A씨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을 내리도록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국방기술품질원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승인받은 국산화 사업과제 36개 가운데 11개가 이미 관계기관으로부터 경제성 부족으로 개발이 불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처분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징계 절차가 필요한 것은 징계절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 처분을 좀 할 계획이고요. 감사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이 2019년 토지 사용 허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기 시험장 신축 공사를 진행해 공사비 5억 원과 무단 공사 벌금 등을 부담하게 됐다며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남해군 상주면의 한 방파제에 정박해 있던 4.01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선박 조타실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해경은 출항 준비를 하던 중 기관실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주문화원이 충효 관련 건조물 등을 경상남도 문화재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건조물에는 진주시 미천면에 위치한 임진왜란 공신인 최대성 장군의 제실과 교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1762년 곡식 천포대를 이웃돕기에 기증한 오이장 함영상 선생의 교지와 호구단자 등 유물 4,300여 점도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지난 1일 2,000원을 넘은 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를 보면 오늘 경남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028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경유 가격도 꾸준히 올라 1리터에 2,023원입니다. 경상남도가 라오스와 필리핀 등 390여 명의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배정받아 창녕과 거창군 농가에 소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안에 의령과 함양군에 이어 하반기에는 진주와 밀양시, 산청군 등 6개 시군에도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의회 11대 의회가 오는 14일 마지막 도정 질문 일정을 사흘에서 하루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도정 질문 신청이 저조한 데다 신청된 건도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 의원 전체 58명 가운데 12명이 단체장 출마 등으로 중도 사퇴했고 남은 46명 가운데 차기 도의원 당선자는 11명입니다. 경상남도가 요양보호사교육원 25곳을 점검해 장기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곳 등 16곳을 지정 취소하고 5곳의 사업 정지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가운데 법정 160시간 수업을 하지 않고도 수강생이 수업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를 위조하고 수강생 개인정보를 실습 연계기관에 넘긴 혐의가 있는 교육원 대표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모레까지 의령군 가래면에 있는 경남 소방교육훈련장에서 소방공무원 기술경연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에는 화재와 구조, 구급 등 7개 분야 11개 종목에 경남 지역 소방관 37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능력을 평가받고 각 분야 1등을 차지한 7개 팀은 전국대회에 나갑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이슈 대담 경남의 주요 당선인 계속 초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에서 경남의 첫 여성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경남의 첫 여성 국회의원이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첫 여성 국회의원이라서 기쁘고요. 네. 또 고향에서 또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고향에서 일하게 돼서 더욱더 기쁩니다. 네. 반면에 지금까지 경남의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네. 정당들이 이 여성 정치인 발굴에 좀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당대표일 때 그 지방선거에서 1357 여성들을 공천을 하고 그동안 이제 중앙당에서 각 지역마다 1명 내지 2명의 여성 의원들을 배출을 했는데 네. 경남에서는 유독 이제 그런 일들에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결과 제가 이제 첫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저로서는 기쁘지만 네. 경남도로서는 아쉬운 점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여성 정치인 발굴에도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 의창구민의 높은 지지율 62.74%로 당선이 되셨는데 왜 의창 구민들이 김영선 의원님에게 높은 지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창원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비전과 그동안 제가 해온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여정이 그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간의 정치 여정 그리고 앞으로 내세우는 비전에 많이 지지를 하셨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지금 의창구 국회의원이기도 하시지만 국회에서는 5선에 이제는 중진 의원이 되셨고요. 네. 또 21대 국회에서는 최다선 여성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2년의 보궐 임기가 시작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따라잡기 나라에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는 나라가 됐어요. 예. 그 BTS 같은 경우가 상징적인데 전 세계적으로 BTS에 열광하고 BTS 때문에 한국을 찾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네, K-팝을 말씀하시는 거죠. K-팝.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시대, 신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여야가 새로운 아젠다와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 돼요. 네. 싸워서 이기는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제 정치 트렌드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경남은 사실 한 그동안의 10년, 15년의 어떤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 발전에서 새로운 산업을 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수소 특화 단지라든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세팅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개발하고 또 대통령의 공약을 지역에서 실현시키는데 좀 네.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실 때 수도권 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대표 발의를 하셨었는데 물론 이제 논쟁보다는 이제는 지금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 소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경남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경기도도 이제 도시와 농촌이 아울러지고 또 한강 그 수도권역 때문에 제한이 많은 지역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데 그 오송의 생명과학단지라든지 남원의 뭐 우주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그 창원 그리고 경남은 아젠다를 잡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원자로 산업도 이제 죽어간 것도 살려야 되지만 원자력 산업과 수소 산업을 연결을 하면 에너지의 메카는 창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균형 발전에 있어서 세계 시장 속의 경남, 세계 시장 속에서 창원이 뭘 할 거냐? 거기서 자립성과 발전성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그 수도권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여기 창원과 경남에 새로운 산업과 사람과 문화가 흐르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발군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도 풀 거는 우리 경남에도 그린벨트라든지 굉장히 제한된 어떤 그 도시 이 종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과는 별개로 또 지역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어제 국회 출근하셨죠? 예. 네, 의원회가 아마 10년 만에 또 네. 출근하셨을 텐데 네. 경남의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초중고등학교에 통폐합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학급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에서 1호로 해야 되는 거는 이 경남이 이 수도권으로부터 가장 멀기 때문에 남부 내륙 철도 이게 반드시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남이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남에 이제 독자적인 해양청 또는 해양 물류청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그런 일들을 이제 뒷받침하려고 그러고요. 또 창원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제 동대구역에서 이제 창원까지 고속철도화가 네. 필요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창원이 이제 세계시장 속에 새로운 산업 단지를 이제 확보하는 거, 네. 그게 아주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제일 중요한 게 창원의 새로운 산업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네. 다른 계획이나 입법이나 알겠습니다. 행정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1호 법안을 질문을 드렸는데 하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 이제 에너지 메카로서의 창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방 행정과의 연계도 필요할 것이고 네. 또 말씀해주신 이 공약 실현을 위해서도 애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까지 경남 곳곳으로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거창과 산청, 함양 등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저녁에 약속 있으신 분들은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차차 회복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에는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서 평년 기온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출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는데요. 지역별로 기온차가 조금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24도 선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창녕과 의령이 27도, 밀양은 28도까지 오르면서 내륙 지역은 내일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14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26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먼바다를 중심으로만 물결이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해상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을 앞두고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